만약에 진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백혈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을 올리면 나빠져야 되겠죠. 나는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기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 네, 어떤 거 갖고 계시죠? 쇼그렌, 네, 입마름도 있죠. 또요. 이쪽에서는 아토피. 네,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네,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병명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이 논의하에 어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해서 만드는 게 병명입니다. 그리고 그 병명을 만들어서 약을 만들죠. 약을 처방을 하죠. 결국 병명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병명은 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병명은 말 그대로 병명인 것뿐이에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말한 것은 종류들, 심혈관 질환, 혈관에 관련된 질환들, 그렇죠? 뇌혈관 질환, 뇌에 관련된 질환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심혈관 질환도 여러 가지가,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그럼 자가 면역성 질환은 뭐 아토피 있고 루마티스 관절염 있고 그다음 쇼그렌, 루푸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론병 역시 궤양성 대장염도 그냥 대장염이 있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찰됐냐면 관찰 범위에서 몸을 딱 보니까 이 부위가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뭔가 무릎을 검사했어요. 루마티스 관절염 검사했어요. 근데 뭔가 왜 여기에 백혈구들이 정말 많이 있지? 근데 많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서로 싸우지? 왜 공격하지? 그래서 의학 용어로 이제 백혈구가 면역체가 미쳐서 자기를 공격한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성 질환 아래는 쇼그렌, 루푸스, 아토피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자연 치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선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즉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요? 몸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면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언제는 많이 했다가 언제는 적게 했다가 아니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군사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은 띄엄띄엄 있어요? 계속 있잖아요. 만약에 있다가 나 배고프면 나 밥 좀 먹고 올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초를 이렇게 교대를 해야 되죠. 교대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일정해야 돼, 일정해. 근데 이 시스템이 망가졌을 때, 즉 만약에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 교대 근무도 안 놓고 혼자 가서 한 30분 동안 뭐 변비가 있어서 병원 놓고 왔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이물질은 항원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대항하는 것이 아까 면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이런 식물들,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낸 줄 아세요? 파이토케미컬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우리는 항산화제라고 먹는 거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이름은 얘네들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면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우리 면역을 관리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것도 먹고 녹색도 먹고 뭐 파란색도 먹고 흰색도 먹잖아요. 그러면 이 항산화 물질이 들어오면 뭐 우울증도 해결되고 신경질환도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당뇨도 해결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식물 이런 그 풀 이런 것보다 좀 더 큰 나무는 무엇을 가지고 또 자기를 보호해요? 피톤치드. 네, 피톤치드가 뭔지 아시죠? 숲 속에 있는 거대한 산의 향수. 맞아요, 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이 있어요. 삼나무의 향, 소나무의 향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피톤치드라고 불러요. 피톤치드.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에 9시에 체조를 끝나고 스트레칭 끝나고 산책을 가면 그 시간대 피톤치드가 엄청난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10시, 12시까지 특히 10시 이쯤에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방에 있는 것보다는 산에 있는 게 낫겠죠. 자, 방에 있으면 점심 먹고 계시고 아침에는 스트레칭 여기서만 계셔도 피톤치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 소나무 바로 밑에 가야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근처 다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도시 공기나 나쁜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밀어내겠죠. 이런 상 같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피톤치드. 나무는 피톤치드. 그럼 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벌은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식물, 파이토케미컬, 나무, 피톤치드, 벌 하면서 다 꿀이라고 해요. 벌 로열젤이 아니고 벌 프로폴리스. 물론 벌이 꿀을 만들어요.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벌은 자기의 면역을 꿀로도 지키지만 꿀 속에 있는 프로폴리스, 화분 속에 있는 프로폴리스들, 밀랍 속에 있는 프로폴리스, 이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킨다고요. 사람은 그게 바로 면역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스템. 그래서 우리 몸은 매일 매 시간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손상된 곳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암은 세포 분열이 되는데 이것이 분열과 세포의 정상적인 삶의 주기가 바뀌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유전자 세포가 망가지면서 암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잘못된 우리가 면역이 잘못되면 이런 과정에서 이상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이물질들, 외부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몸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자가 면역성 질환에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히스타민을 많이 사용해요. 거의 공통적으로 맞죠. 아토피에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쇼그렌에도 사용하고 루푸스에도 사용해요. 결론적으로 봤더니 무엇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이런 약들이. 근데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될까? 그죠? 내 몸에 면역이 부족한데 어느 부위에 면역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 면역을 죽이는 게 말이 될까? 그러면 뭐는 없어지냐면 통증은 없어져요. 실제로 괜찮아요. 가려움도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게 정지가 되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제 전쟁을 하면 혼돈스럽지만 그냥 한국 군인들 다 죽여버리면 그냥 조용하잖아요. 우리 나라는 뺏기는 거지만. 맞죠? 일본 전쟁했을 때 맞죠? 네, 그런 격이라고요. 그러니까 면역을 죽인다는 말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자꾸 해서 막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땅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뺏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을 사용하는데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생기는 곳에 제가 보니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반응 하나가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있을까? 염증 반응. 네,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이라는 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게 공통적입니다. 정말. 이게 아토피든 쇼그레드든 루푸스든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한번 딱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 자연치유가 이런 것이구나. 감기, 몸살 뭐 상관없이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의 항체가 정상세포를 이제 공격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왜 이게 일부 조직에만 생길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만약에 루마티스 관절염이나 아토피든 쇼그렌이든 지금 내 몸의 항체가 나와서 그 조직을 공격해서 아픈 거잖아요. 관절염이든. 그러면 왜 그게 그 일부 조직에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진짜 자가 면역성 질환이 맞다면 전체 다 생겨야 되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냐하면 피를 타고 순환하니까. 절대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아토피의 수많은 정보들은 잘못된 항체가 정상적 피부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한다고 믿어요. 이게 현대 의료 사회에서 밝힌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부에 관련된 약물을 사용합니다.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의 토대로 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좋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생겨요. 관절염 또 생기고. 안 낫습니다.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항히스타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진짜 그런 거 쓰고 나서 나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완화가 된 사람 봤어요. 안 아픈 사람 봤어요. 결국은 또 생깁니다. 그게 뭐 짧게는 며칠, 몇 개월, 몇 년 걸쳐서 계속해서 생깁니다. 쇼그렌 회복된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정말 많이 있었어요. 몇 년 계셨던 분도 계시고 정말 심해서 나중에 폐까지 거의 수축이 된 분도 계셨는데 그건 봉사도 하고 오셨어요. 예전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아침 회복이 안 돼요. 네, 특히 자가 면역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오신 질환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위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질병이 나을 것 같지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면 왜냐하면 염증에 대한 반응을 몰라서 그래요. 염증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몸에 지금 그 백혈구가 많이 나와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곳에 백혈구가 많이 필요했던 곳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곳마다 염증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화농성 염증이냐 무슨 염증 이런 거 제가 저번에 강의했지만 그 염증이 축적돼서 고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위염, 간염, 뭐 중이염에서 염증이 하얗게 보이진 않아도 그쪽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염증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이 모인 곳마다의 특징을 딱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백혈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혈구 활동. 즉 백혈구가 몸을 공격해서 염증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백혈구가 죽어서 염증이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백혈구와 싸우다가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면역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면역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낫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을 약화시키는, 여러분들 그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의 면역을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을 못하니까 그 면역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아픈 거죠. 증상이 완화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몸은 더 나빠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입만 말랐는데 나중에는 막 목도 힘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숨도 차고 폐도 약해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약은 계속 쓰고 있지만 몸은 통증을 못 느낄 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백혈구를 죽이는 게 우리가 답이 아니고요. 백혈구를 더 많아지게 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백혈구가 싸우고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게 답입니다. 그게 바로 디톡스. 독소를 빼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백혈구가 그렇게 과하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정상 수치가 되는 거예요. 정상 수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가 면역성 질환이 맞다면, 이 이론이 맞다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토피 환자도 그 약을 안 쓰면 나을 수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진짜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다.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환에 걸린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백혈구를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면역을 올리면 몸이 더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되겠죠. 그 이론이 맞다면 백혈구가 왕성하니까 몸이 나빠지니까. 근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만드니까 몸이 회복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약도 필요 없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통증과 아픔과 면역 반응이 있어도 견딜 수만 있다면 약물 없이 몸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자연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